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금 플로우를 보면 이제 신흥국 펀드에서 최근 한 주 동안 자금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역시 뭐 별로 안 좋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개인으로 이제 대변되는 국내 수급은 좋은 상황에서 오늘도 개인은 4천억 순매수, 외국인은 1,600억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외국인들 신흥국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우리 시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1,000억 정도 매도세라서 국내 쪽에 대해서는 뭐 한국은 여전히 뭐 좀 국컨트리로 계속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재료 공백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위로도 사실 지수가 크게 올라갈 만한 움직임은 아니고 아래로는 이번에 저점 신뢰도를 한번 확인해 줬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우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뭐 걱정이야 뭐 이 구간에서는 5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목 매매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종목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난 그 대우조선에 이어서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추가적인 상각,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각 얘기가 나오면서 가치주 전반 쪽에서 특히 산업재 쪽에서 해외 공사라든지 B2B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기면서 가치 평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게 시장의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여건들이 성장주에 대한 단기적인 시세를 좀 더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맞춤 전략으로 본다라면은 단기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단기 포커스는 잡으시고 오히려 가치주는 다시 신뢰도가 좀 회복되는 하방 경직성 확보 이후에 뭐 추가 매수 진행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이버 결제 먼저 볼게요. 오늘 자, 장중에 아주 뭐 강한 흐름, 뭐 상한가 네, 한 17%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한 6% 시초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래는 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핀테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좀 어제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있는데 뭐 종목은 그냥 돌아가면서 한두 종목씩 이렇게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핀테크 업종이 일단 성장 주도군으로 지금 7월 중순부터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당분간 좀 나오지 싶습니다. 화장품이랑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좀 쉬고 있는 건지 꺾인 건지 좌우한 상대 수익률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의 강세 구간 어제부터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오늘 아침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것은 단기적인 상승 이틀 정도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차익 물량 가지고 뭐 추세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핀테크 관련 섹터는 성장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좀 필요한 업종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 ENM이 지금 뭐 게임 쪽 모멘텀까지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상승세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그 장세는 그 시장 전체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도 전체 시장의 움직임, 자금의 동향들 어떤 쪽에서 메이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6월 달까지는 그냥 제약, 바이오 아니면 주식 아니었던 거죠. 그런 쪽 종목군들 그냥 묻지마 시세가 나왔었는데 고점 대비 3, 40%의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 업종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다 업종 그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주가가 과열이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성장이 좀 뭐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거나 오히려 이미 숫자가 찍혀 있는 종목들은 흔들렸다가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CJ ENM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영화산업 성장과 그리고 국내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의 판권들 그리고 광고 단가의 인상 거기에다 게임까지 여러 가지 박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7월 초 조정을 좀 이겨내면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보여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어떤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성장 배팅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승 또한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매물 소화를 보여준 종목들이 지금 현재 7월 중순 넘어가면서 옥석 과리기에서 좀 오기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참고하셔서 각 섹터에서 종목을 좀 구분하고 수렴하시는 데 있어서 구분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쪽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인바디입니다. 오늘 13% 급등 나오는데요. 어제 뭐 뉴욕장에서도 이제 핏빛이 추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떻게 좀 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비슷한 양상일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옥석 가리기의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밴드가 이제 원래 기존에는 없던 제품이었죠.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하반기 매출로 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나가겠지만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시대 요구에 충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7월 초 흔들렸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종목으로 CJ E&M처럼 편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은 특히나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국한이지만 헬스케어 의료장비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종목들은 오히려 핀테크와 함께 포트폴리오 세팅의 하나의 요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모직이 현재 한 6%, 장중 상당히 좀 출렁임이 심합니다. 현재 약세로 좀 돌아서 있는데요.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합병 이슈를 좀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재료의 노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성물산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5만 7천 원대의 어떤 매수 청구권으로 봤을 때, 현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해도 가격폭이 보장이 안 되면, 저가 매수하시더라도 별 메리트가 없고요. 이 합병 비율이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프레드 거래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9% 빠졌는데 제일모직이 6% 빠졌다. 둘 중에 수익률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합병 확정이기 때문에 합병 초기 발표처럼 두 종목이 동시에 비슷한 변동성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지금 제일모직이 덜 빠졌거나 삼성물산이 좀 더 빠졌거나 했죠. 그런 관점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제일모직은 이제 3세 경영의 핵심 종목으로서의 어떤 확정이기 때문에 미래 삼성의 먹거리들이 제일모직 쪽으로 계속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형주 쪽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급락세 타고 있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대우에 이어서 1조 원대 추가 손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주 급락인데요. 자,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손절매를 하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역으로 좀 매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판단 유보하는 게 제일 낫지 싶습니다. 사실 FM으로 본다면은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게 맞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흐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는 이쪽을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너무 무모한 거고요.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에서 이쪽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사이드로 좀 빼놓고 시간을 좀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대우조선에 대한 생각은 기존에 이미 조선주들이 다 작년도 1분기 이후에 생각을 했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이거라고 별거 있겠어라고 불확실성을 가졌던 상태에서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은행주나 조선주들이 좀 회복 기조에 있었죠. 근데 삼성중공업의 얘기는 좀 다르죠. 작년에 이미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것이 공기 지연되면서 추가 상각 얘기가 나온다면, 건설주를 포함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대규모 상각을 했던 해외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이거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주들이 현재 어떤 장부상 가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강화된 상황이고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타 건설사라든지 조선사들이 추가적인 해외 공사에 대한 상각이 더 이상 강하게 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다시 생겨야지 주가가 복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다시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복원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것이 신뢰의 문제이고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그 LG 그룹주들도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밀리고요, 건설도 약세권이고, 현대기아차 그룹은 아주 글로비스가 7% 빠졌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한국을 대표한다는 업체들 공이 다 지금 급락세 타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가치주와는 별개로 성장주에 대해서는 실적을 겸비하고 최대한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여전히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스피의 국내 대표 그룹주들이 빠지는 걸 무시하고 매매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가치주들의 경우에는 신뢰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2B냐 B2C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외 공사 대규모 어떤 그 빅베스가 나오고 있는 조선사나 혹은 건설사들처럼 이 정도의 어떤 대규모 손상 차손이 발생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런데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대상이 아닌데 이런 분위기로 빠진다라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혹은 해외 공사 플랜트, 기계 장비 이런 쪽으로 B2B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사한 패턴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히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3년 이상 충분한 하락권에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 자체는 좀 조율을 하시는 거고, 보유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투매를 한다는 건 3, 4년 고생하셨다가 남는 거 없이 손절을 확정 짓는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의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